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한 해 수십만 대를 생산하던 냉장고 생산 라인을 이달 중순 폐쇄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자금줄이 막히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뒤늦게 마련한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회식비를 요구한 교감이 감봉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징계 수위가 낮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합 시기와 방법을 놓고서는 제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 제조 라인 한 곳을 이달 중 통째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수십만 대를 생산하던 핵심 생산 시설을 뜯어내고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 이전 우려가 현실화된 셈인데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철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 제조 라인이 폐쇄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광주 사업장에 있는 냉장고 제조 라인 3개 중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1개 제조 라인이 이달 중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생산 라인은 한 해 수십만 대의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 온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설비로 광주 사업장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옮기는 것이라며 설비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만드는 새 공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 냉장고는 이미 있는 라인에서 통합 생산하기로 했고 인력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이번 설비 폐쇄로 인한 인력 감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개의 생산 라인에서 김치 냉장고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내년 김치 냉장고 내수가 부진할 경우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등 4가지 생활가전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한 해 매출은 4조 5천억 원, 직원은 3천여 명 정도로 광주 경제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는 이번 생산라인 폐쇄가 가져올 경제 파급 효과를 가늠하는 한편 혹시나 또 다른 생산라인 폐쇄가 나오지는 않을지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 해 수십만 대 생산하던 설비가 없어진다면 당장 협력업체들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사 한단의 협력업체들에게는 벌써부터 자금줄이 막히는 등 생산시설 폐쇄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게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 라인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들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돈줄 죄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산 라인 폐쇄가 눈앞에 현실로 닥친 지금으로서 협력업체들은 출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 그다음에 이제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쇄 부도까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때문인지 광주 상공회의소가 매 분기 발표하는 광주 지역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2009년 1분기 이래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의 BSI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하남 산단에 파다하게 퍼진 삼성전자 생산 라인 폐쇄 소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낮게 나왔을까 하고 업체는 모니터링을 또 해본 결과 모기업 수주가 많이 감소가 됐고 내수 경기도 좀 좋지 않다라는 그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부품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부품의 대부분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이 폐쇄되는 이달 중순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역 경제계가 긴장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라인 축소에 광주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광주의 1, 2차 가전 협력업체는 180여 곳.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심화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 때문입니다. 2달 전 뒤늦게 TF팀을 꾸린 광주시는 일단 충격을 완화시킬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우선 일자리를 잃은 가전 분야 숙련공들이 복합금형 등 동종업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협력업체들에게는 자동차나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으로 업종 전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좀 업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좀 여러 업체들이 힘을 합해서 아까 뭐 광주 브랜드를 좀 해본다든지 또 뭐 새로운 신산업이 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 지원을 좀 해준달지. 그러나 자동차 산업밸리나 에너지밸리의 신규 고용이나 기업 투자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전 협력 업체들이 업종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결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이자 90억 원 남짓. 이마저도 사실상 돈 빌릴 곳이 막히게 된 협력 업체로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성과 나주가 영하 4도, 광주가 영하 0.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고요. 또 주말 사이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담양 영하 3.2도, 화순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무안이 4도, 곡성과 구례 7도, 광양 9도, 고흥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학부모에게 교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요구한 중학교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교감 A씨는 지난 2004년 한 학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만 원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돌릴 떡값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사 20여 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나서 교감 교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라도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겠다라고. 결국 도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교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도교육청에 손을 들어줬고 최근 2심 재판부도 식사비나 떡값을 요구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A교감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교감은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려는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식사비 결제 등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교감이라는 지위는 일반 교사에 비해 더 큰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A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 2심 재판부는 A교감의 비위 행위가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 것이었다며 교육청이 정해진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심알바 신고센터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안심알바 신고센터의 폐지나 활성화 방안 등을 일선학교와 함께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에 시작되는 2016학년도 학교교육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알바 신고센터는 청소년이 일하다 받은 피해를 학교 전담교사에 알리면 전담교사가 노동부에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을 하며 전남에는 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이낙연 지사의 정무특보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비리 대납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법령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통적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올해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영향일 텐데요. 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한전의 조한익 사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한 해 새해를 열면서 신년사로 보합대화라는 사자성어를 내거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화두를 던지셨나요? 예, 보합대화라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성과 천명을 바로 세우고 한 마음을 이루면은 더 큰 의미의 화합을 이루고 또 큰 성취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전 직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한전 직원들이 한전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에너지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고 또 이쪽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해와서 지역의 골고루 발전을 갖다 도모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기업은 물론이고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네. 혁신도시 2년차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역점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엊그제 시무식을 통해서 제가 한전의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밸리 조성입니다. 네. 에너지밸리에 77개 기업이 작년까지 투자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뭐 부지 매입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마 1, 4분기까지 100개 기업을 채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금년 말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1년 땡겨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빨리 이곳에 투자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부 기업들은 클러스터 분양이 좀 늦는다든지 다소 불만을 얘기하는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나 전라남도나 또 나주시 또 한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에너지 밸리가 조성되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또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해외를 나가야죠. 네. 해외 그 넓은 시장에서 많은 일감을 따와서 그 일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고용도 늘리고 또 경제의 어떤 훈풍도 좀 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폐해가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전도 역시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신 바와 같이 뭐 현재 뉴욕에서 그 반팔을 입고 다닌다든지 전 세계에서 그 홍수가 난다든지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 그 기후변화 총회에서 앞으로 현 상태보다 1.5도를 낮추자 하는 그런 결의가 이루어졌죠. 굉장히 어려운 우리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후 변화를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약 100조 시장을 말씀하셨습니다. 50만 명을 고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100조 시장을 한전이 이뤄내겠다, 선도적으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더 키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같이 에너지 효율을 갖다 더 높이는 이런 산업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상 이 한전 사장직 연임이 확정됐는데요. 포부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어제 이사회가 끝났고 다음 달에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사실은 연임이 됩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어떤 한전의 업의 다양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과 전체 산업의 생태계에 좀 더 많이 두루두루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올해 광주 MBC가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 또 광주 전남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생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은 그 시무식 때도 제가 이생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전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
정말 행운으로 알고서는 정말 우리 많은 젊은 동료들이 취업을 못해서 이생망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고 보답하는 노력을 하라 그랬습니다만은 한전도 이제 단순하게 전력만 보급하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국부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럼 어느 시점에선가는 경제도 풀리고 또 오히려 사람을 찾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자동차 산업 육성과 전용 산단 조성,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 등 어느 분야나 가능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제안서를 광주시 자동차 산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자동차밸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사이트 사랑방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 입주 예정 아파트는 광주 28개 단지, 나주 5개 단지 등 모두 33개 단지에 16,000가구입니다. 지난해 24개 단지 10,000가구보다 53%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랑방 관계자는 올해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라고 할 만큼 많은 데다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혀 집값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 투자자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전때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 투자자의 2015년 12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5억 7,425만 주로 지난달 거래량보다 749만 주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2조 7,856억 원으로 전달에 3조 837억 원보다 9.67% 감소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유류품들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의 교복부터 수학여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새 옷과 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유아용품도 확인이 되면서 탑승객 명단에 없는 역류와 탑승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진작가 20여 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진도군청 상황실. 상자 150여 개와 여행 가방 20여 개에는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유류품이 담겼습니다. 구겨진 교복이나 아이들 옷이 나올 때마다 부모들은 치수를 확인하며 내 자식의 옷이 아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입었던 옷만 입고 오고 그 핸드폰, 가방, 옷 가지 전부 하나도 안 올라온 상태예요. 이준석 선장의 통장과 선원들의 작업복, 수색 당시 쓰인 조명탄 등 갖가지 물건들도 확인됐습니다. 유류품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8개월 동안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로 현재까지 군청 인근 임시 보관 장소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가족들을 도와 정밀 촬영을 마쳤고 진도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인이나 가족에게 인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밝혀질 때까지는 뭔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한편 유류품 가운데 유아용 상의와 앞치마, 장난감 등 유아용품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수색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사가 젖병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역류와 탑승자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 수를 476명으로 집계했으며 가장 어린 생존자는 당시 5살 권모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모안경찰서는 여러 가지 병명을 이유로 1년에 300일 이상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2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관절염 등을 이유로 허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117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 총장 비서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51살 박모 씨가 광주 모 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비서실 직원 52살 김모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대학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선언한 현대 3호 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테라블럭 신공법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을 단축하는 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가 89m, 폭 51m, 높이 30m, 무게만 10,000톤. 웬만한 고층 빌딩 규모의 거대한 선체 블럭이 천천히 바다 쪽으로 움직입니다. 플로팅 도크에 실린 뒤 일반 드라이 도크로 옮겨져 최종 조립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15,000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80개의 선체 블럭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신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초대형 블럭 4개로 한 척의 선박을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육상 건조장에서 만드는 블럭은 한 개의 레일 위에서만 작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횡으로 임시 레일을 깔고 옮기는 공법이 국내 최초로 시도됐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서도 초대형 블록 제작이 가능해져 특수선 건조로 밀렸던 공정을 채우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블록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단계별 공법에서 한꺼번에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공기 단축 면에서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건조장을 선보인 데 이어 또 한 번의 혁신적인 신공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올해 4조 800억 원의 매출과 4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현대 3호 중공업. 이번 신공법 도입이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